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강의를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하다가 항상 제가 목표 설정 강의를 해드렸었어요. QM방이라는 거가 어떻게 줄임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퀵 마스터 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빠르게 배워 나갈 수 있는 일주일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초기 사업자가 애프터 QM, QM방 그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가야지만 이 사업에서 바른 성장, 그리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 퀵 마스터? 그 이후로 어떠한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는 게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막 정리해서 딱, 강의로 해드린 적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가이드를 드릴 때, 초기 사업자 가이드라 그러죠? 그래서 라인별로 제가 이제 실전 트레이닝을 해드릴 때 항상, 이분이 사업을 결정하시고 배워보겠다 하면 진행하는 가장 최우선순위의 트레이닝을 제가 이제 오늘 적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이스토리라 그래서 나의 목표 설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나만의 그 스토리, 나만의 사업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 스토리 작성이 일단 필수적으로 진행이 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쇼더 플랜의 이제 줄임말이에요. 이 사업의 사업성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현장 미팅의 사업 설명. NTC 데몬스트레이션,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 한장 보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통해서, 스폰서 사장님과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걸 갖추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명단 작성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소비자든 이제 사업자든 어떠한 그룹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명단 작성이 이제 필수적으로 초기에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세 가지가 정확하게 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쇼더 플랜이라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의 본질을 좀 알 수 있는 북미팅이 이제 들어가도 너무 좋고 이 정도로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는 하는데 이 순서대로 다섯 번째는 이제 시스템 활용을 또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시스템은 사실은 이 시스템 활용하는 시간은 그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잡으로 시작을 하시겠지만 아무리 투잡으로 이제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을 하나의 업으로서 선택을 하시면 내가 뭔가를 배워 나갈 시간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내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저녁 세미나, 줌 미팅이 이제 좀 더 편안하실 수도 있고, 내가 유도리 있게 조금 시간을 조정 가능하신 분들은 또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까지도 참석 가능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실 테고요. 저희가 이제 소비자 카톡방이나 해독 다이어트방, 해다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성공이 입증된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고 참석을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실전에서 또 배워 나가시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는 게 이제 당연히 내가 이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이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 PM 비즈니스 로드맵이에요. PM 비즈니스의 맵이 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사업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가? 이 제품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가? 이런 명단 작성을 일단 하겠죠.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한 이후에 이분들에게 컨택을 하고 연락을 하고 약속을 취해서 만남으로 이제 미팅을 실제로 잡고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미팅을 잡으면 사실 이분에게 제품이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사업적으로도 전개가 되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돼서 이분의 만남까지 이제 진행이 된 이후에 뭐 제품으로 들어갈지 사업으로까지 진행이 될지가 결정이 납니다. 이때 만약에 제품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상대방을 잘 드실 수 있게끔
또 매니아가 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소개까지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막 붉어지는 게 어떤 반응인지도 모르고, 막 무서워서, 막, 이게 어떤 반응이지? 이런 것들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어떤 정보를 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굉장히 후속 관리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관리를 통해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제품력을 더 강력하게 느끼시고, 소개까지 하실 수 있는, 소개까지 하시게 되면 또 새로운 명단이 늘어나는 어떤 시점이 되실 수 있고요. 이 후속 관리 이후에 또 본인이 너무 좋다라고 느끼시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으로도 괜찮겠는데,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사업으로까지 이제 초대가 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이 들어간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질 수 있고, 만남을 했을 때 내가 제대로 STP를 한다면 또 사업적으로 바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들도 많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분이 바로 이 만남에서 클로징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토십의 뭐 매니저 퀵스타트가 바로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100% 1000% 이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매니저다, 나의 파트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관심도가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클로징까지 실제로 진행됐다. 혹은 진행되진 않았지만 관심도가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스폰서와의 2대1 미팅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에 이제 초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사업적인 후속 관리를 쭉 하시면서 시스템에까지 오실 수 있게, 그래서 팀워크 형성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초기 사업자분들, 초기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멀어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아, 알긴 알겠는데, 조금 멀어 보이고, 언제 저렇게까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제 내 팀워크까지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애프터 QM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모든 스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초반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 세 가지 스텝만 집중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명단 작성과 컨택해서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남까지. 여기까지만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어쨌든 확률로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준비는 이 만남까지 준비하는 게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미팅을 준비하는 어떤 지금 애프터 QM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왜 내가 그러면은 이 명단 작성부터가 스타트인데, 근데 명단 작성을 하기 전에 명단이 잘 안 써지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사업을 같이 할 사람, 소비자가 될 사람들 이렇게 쭉 쓰라는데 전 명단이 없어요. 잘 없고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내가 이 사업을 반드시 왜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조차도 사실은 아직 불명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 자신도 이 사업이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믿는, 신뢰하는 저 스폰서라는 저분이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선택은 했지만, 내가 진짜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스텝이 있는 일을 내가 왜 굳이 배워서 해야 되지라는 게 정확하게 있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숙제처럼 느껴지고 어려울 거라는 거죠.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왜 진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첫 번째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why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내가 왜 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어떤 스텝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냐면 마이 스토리를 작성하면서 내가 왜 이 사업을 진짜 꼭 해야 되는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마이스토리라는 거는 이제 초반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나만의 사업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독일 PM은 보통은 초반에는 이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인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인에게 전달이 됐을 때 이분들이 그냥 독일 PM은 지금 뭐 6년 연속 브라보 성장상을 1등상을 받았고 뭐 33년 된 회사고 독일 PM 3종은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런 어떤 AI가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스토리를 대해서 들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지루하고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흐름 속에서 이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나의 가치관은 이런 거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이런 거더라. 왜냐하면 이렇게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상대방의 어떠한 공감대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점검, 뭔가의 한계점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 먼저 이야기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상대와 비슷한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결혼해 보니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이 정말 학원비 보내는 게 빠듯하더라. 혹은 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그래도 미래가 불투명하더라. 자영업 정말 열심히 하면 살아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의 한계 이런 어떤 현실 점검을 내가 느낀 것을 정말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상대방의 감정 터치까지 이끌어내시는 그런 마이스토를 작성하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 마이스토리 쓰시는 방법적인 건 뒤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이제 PM 사업을 만나게 되셔서 느낀 제품력이나 사업성이 어떠한 부분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선택을 했는지까지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거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비전 제시까지 들어가는 게 이 마이스토리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엔 어떠한 스토리텔링, 마치 한 편의 뭐 영화처럼 기승전결, 내 인생의 스토리와 앞으로의 미래까지를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승전결, 피업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가치관이 이런 거였는데, 막상 살아보니 한계점이 있었고, 거기서의 느낌. 그리고 이제 승에서는 PM을 근데 우연치 않게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을 받았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전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내가 그러면은 막상 먹어봤는데 한 잔으로 이렇게 저렇게 내가 느끼면서 사업성을 느꼈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미 나는 어떤 기회를 찾고 있던 사람인데 보상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다른 초기 사업자부터 돈이 되고, 뭐 늦게 한 사람도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장님들께서 느낀 정말 진솔한 그런 스토리. 그래서 그 내가 느낀 제품력, 내가 느낀 보상의 특별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추가 소득이 될 것 같다, 미래의 대안이 될 것 같다, 이런 어떠한 동기들을 작성을 하시는 게 이 전 부분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비전 제시가 강력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를 이미 말을 했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나는 이 사업을 선택한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지만, 근데 한 달, 두 달 됐고 내가 막 크게 직급을 성장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의 현재 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선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걸 그려주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이 지금 한두 달 만에 어떻게 바뀌었다로 리크루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꿔 나갈 건데 그 여정을 너 함께 하겠냐? 내가 도와줄 텐데.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포부나 기대감이나 앞으로의 비전을 반드시 설레이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게 이 결론 부분에 있어야 되고 이 결론에서 내가 명확한 PM 사업의 이제 목표까지 작성을 하시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결론까지 막상 여러분이 정말 잘 작성을 하게 되시면 이 사업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정리가 한 번에 싹 되세요. 정리가 되시면서 이 마이스토리는 스폰서 사장님께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랬는데 보통은 이제 기부분이 너무 길고 결론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스폰서 사장님과 한두 번 수정 작업을 거쳐서 마이스토리를 딱 작성을 하시고 그렇게 사실적으로 내가 있었던 일, 막 없던 일을 꾸며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일을, 사실적인 나의 사건들을 굉장히 상대방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게 드라마틱하게 감정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쓰면서도 핵심을 전달할 수 있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마이스토리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건 표현 방법인 거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내가 왜 PM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싶은가. 이거를 정의하는 게 바로 마이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이 마이스토리를 아직 작성을 안 하셨다면 반드시 이거를 가장 먼저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지 실전에서 상대방이 그런데 언니는 이 PM 사업 왜 하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걸 물어봤을 때 내가
이, 이 사람을 한 방에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스토리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굉장히 깊게 대화해보는 시간이 되실 거고, 마이스토리 작성하는 시간이. 그리고 나의 미래의 진짜 목표를 세워보는 시간이 이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스토리를 저는 첫 번째 스텝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결국에 나를 리크루팅 한 사람만이 남도 리크루팅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직 이 사업에 리크루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리 누군가 앞에 가도 그냥 한번 한 달치 먹어봐. 오토신마 한번 먹어봐. 이렇게 밖에 그냥 PM 제품 좀 파는 정도로만 이제 사업이 자꾸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업의 비전을 명확하게 내 머리로 이해한 걸 가슴까지 내리면 내가 제대로 리크루팅이 돼 있으면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도 절로 나와요. 그 상대방에게. 그렇기 때문에 남까지 리크루팅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왜 하는지를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마이스토리를 일단 작성을 하시고 두 번째는 STP 사업 설명 NTC 보상이라고 제가 썼어요. 근데 사실은 STP를 지금 제가 이제 해드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설명, 그리고 NTC 설명하는 거, 뭐 한 장 보상 푸는 거, 유튜브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사실은 내가 이거 마음만 있으면 저희 시스템에도 항상 기초 사업 설명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QM방에서도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 STP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일주일이면 정말 다 저는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STP는 딱 규격화된, 정형화된 어떤 표현들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정해진 대로 내가 복제 가능하게 말을 너무 잘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정확하게 똑같이 일단 하시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잡으시면 좋아요. 내가 너무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복제가 되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그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사업 설명 NTC 보상을 조금 잘 복제를 하시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직접 연습해 보시면서 또 근데 완벽할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면서 행동을 하면서 완벽해지기 때문에 STP는 그렇게 기본만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하시면 현장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응. 그리고 보상까지는 처음부터는 준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과 NTC 정도만 준비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몇 번은 좀 발을 떼어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하시더라도 보상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2대1 미팅을, 스폰서와의 2대1 미팅을 바로 잡으시는 것도 이제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스텝이 바로 이제 명단 작성이에요. 자, 내가 마이스토리도 준비했고, 이제 사업 설명, NTC 보상도 다 풀 줄 알아. 이제는 내 어떻게 보면은 총알이 장전이 된 거야. 내가 이제 다 나가면은 요이 땅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말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지식적인 준비가. 그런 것들이 이제 돼 있고 나의 스토리를 전달할 어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상대방에게도 나와 함께할 이들, 나와 함께할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명단 작성. 근데 여기서 또 정말 많은 조기 사업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전 명단이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또 명단이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명단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없는 이유가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먼저 판단하기에, 아, 이 사람은 이미 뭐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안 할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사업을 잘하고 너무 바빠서 안 할 것 같고, 이렇게 나만의 어떤 기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명단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단 한 명도 사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명단은 사실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아예 내려놓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혈관이 있는 사람 전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먹어야 된다. 세포가 있으면 다 먹어야 된다. 세포 없는 사람 있냐고요. 신생아부터 다 있는데. 다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비타민, 미네랄이고. 그리고 사실은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이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내가 이건희 정주영 정도 수준 아니면 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 수준 아니면 다
평범한 사람이 사실은 자본 투자 없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진짜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저의 명단인 거예요. 모두가. 단지 나와 조금 더 신뢰관계가 있고 친밀하면 내가 먼저 알려주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명단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법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인,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웜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알던 사람들, 지인. 아니면 모르는 사람. 콜드로 만날 수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왜 콜드라 그랬냐면 너무 이제 모르기 때문에 차갑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콜드를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말 막 전단지 뿌리고 이런 거는 막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고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성격에 맞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그냥 샵 마케팅 하시기도 하세요. 샵 들어가셔서.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저는 본인의 이제 의지가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 속 콜드 같은 경우는 내가 어차피 가서 돈 쓰는 음식점이나 내가 속눈썹 붙이는 샵이나 네일 아트 하는 데나 매번 나도 돈을 쓰잖아요. 나도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 생활을 한다는 거죠. 소비를. 그랬을 때 내가 어차피 그럼 나의 지인과 같은 사람이죠. 나를 아는 사람이 된 거죠.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내가 돈을 쏘는 시장 속에서 내가 PM을 충분히 당당하게 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생활 속 콜드가 있고, 그 다음엔 이제 SNS가 있습니다. SNS는 말 그대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 사업과 나의 이 제품을 알리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사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SNS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가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 지인과 콜드와 소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95%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초기 한 PT 정도 때까지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지금은 이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5%. 지인과 콜드가 5%였고 나머지 95%가 나중에는 이제 소개로 차진다는 거예요. 지인과 콜드로 알았던 이 직대들에서 소개가 나고 또 소개가 나고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소개가 나서 펼쳐지면서 사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이 PM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개가 지금은 저는 한 소개가 아니라 직대로 간 거는 한 0.5% 정도인 것 같아요. 0.5%고 나머지 99.5%가 이제는 이제 소개로 나면서 이렇게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리스트업을 하실 때 나의 지인과 홀드 시장 그리고 이제 소개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명단 작성을 하실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명단 작성해 오세요. 이렇게 스폰서 사장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시면 초기 사업자분들은 뭐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누구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데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선입견 버리기.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고 싶어 하고 바빠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더 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선입견을 버리시고 조 지라드 법칙이라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아는 사람 평균적으로 250명을 무조건 안다 그래요. 그거는 결혼식에 가면 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 지라드 법칙이라는 실제 경제학 법칙이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당 평균 200명에서 300명 사이는 다 인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의 친구의 가족의 친지의 뭐 대학 동기의 누구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이 그동안 거쳐온 사람들이 그 정도는 누구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럼 이 우선순위를 일단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잘 사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 저는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라고 생각해요. 0순위. 0순위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 사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그래서 현재 이미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지 동일한 말이죠. 그게 이제 영순이라는 거죠. 이미 잘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영순이고, 그래서 내 주변에 결국에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찾는 게 이 일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한테 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사업의 사업성을 제대로 봤을 때는 사실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소득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결국에는 또 경제적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일궈내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 우선순위는 그 사람이 뭐 경제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건강 관리에 대한 굉장한 니즈가 있다.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요즘 웰니스 시장 굉장히 확대되는 시장이고 고령화 시장이기 때문에 아픈 분들도 많고 건강 관리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 이것도 찾으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거는 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 믿고 일단 먹을 사람. 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죠. 뭐 이런 케이스도 너무 좋아요.
근데 누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이제 먼저 컨택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조금 가까운 사람도 좋습니다. 내가 바로바로 후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매력이 있는 사람. 40대, 50대, 60대. 너무 20, 30대는 애기 막 키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좀 빠듯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를 조금 키워놓고 구매력이 또 있으면 훨씬 또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뭔가 내가 어떠한 나의 능력치나 나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팔면서 뭔가 이 영업력에 대해서 영업이 되게 좋은 거라는 인식이 있고 영업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능력치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좋죠. 그런 분들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30명에서 50명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 보시고 이 명단을 가장 빠르게 다 소진을 하면 IMM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가장 빠르게 내가 IMM이 두세 달 안에 되셔야 되고, 그렇게 두려운 명단, 가장 내가 말하기가 입이 좀 안 떨어지는 두려운 명단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굉장한 성공 노하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우선순위 30명을 한 달 안에 만나기. 그래서 한두 달 안에 최우선순위 30명을 반드시 빠르게 만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내가 자꾸 뒤로 미루고 딜레이하고 내가 준비되면 만날게 이러는 순간 벌써 나의 시장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이제 신규 오토십 2명 했거든요. 제가 뭐 카톡방에 안 알렸지만 신규 오토십 2명 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런 분이었어요. 같은 우리 아이 이제 미술학원 다니는 다녀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만나는 엄마예요. 그냥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몇 번 하게 됐고 얘기 몇 번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좀 그런 건강 얘기도 하게 되잖아요. 건강이나 다이어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독일 PM 하는 걸 알렸고 샘플도 줬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해줬었는 이렇게 샘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좀 고민해보겠다 하시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말았어요. 근데 이분에게 일단 저는 알려드렸잖아요. 용기를 내서 거기서 막 데모도 하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다시 돌아갔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아니, 저도 이제 지금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제 친구를 보니까 먹더라고요. 이 PM을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는 이분에게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PM을 먹어봐라. 뭐 해봐라. 이렇게 전달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친구가 먹고 있다는 사실만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먹고 싶다고, 제가 제대로 하는 사업자인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제 먹고 싶다고 저를 오히려 몇 달을 기다려서, 두 달을 기다려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께 미리 알려두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저장해두고, 뭐 이렇게 샘플을 드리고 그런 작업을 해두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제가 과거에 안 하고 씨를 안 뿌려뒀다면 이분이 저에게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또 나에게 이제 연락을 다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알려두지 않는 사람은 이 친구분이 나중에 사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겠어요? 이분의 친구분이 나중에 사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사라진 명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장 빠르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명단에게 다 알리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스텝이신 거죠. 그래서 최우선순위 이제 30명에게 전달을 하시고 내가 알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생각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놓으시면 너무 좋겠다. 저 역시도 맨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50명 정도에게 이제 전달을 했어요. 50명에게 전달을 하면서 저의 어떠한 그런 확률적인 거를 보니까 이 50명이 다 먹진 않았어요. 25명 정도가 이제 제대로 먹게 된 것 같아요. 제대로 먹게 되면서 뭐 한 번만 먹다 만 사람도 있고, 근데 제대로 먹게 된 사람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되는 사람들에서 10명 정도가 사실 어느 정도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라인으로 남은 거는 5명이라는 거예요. 10%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10명에게 저는 무조건 이 50명에게 다 보상까지 풀었거든요. 모든 사업 설명 끝내고 보상까지 푼 50명 중에 실제 저의 라인이 되어서 같이 뛴 팀은 5명이다. 10%의 확률 어때요? 끝내줘요? 별로죠? 별로지만 저는 이 5명의 핵심 리더들과 함께 지금 이 PPT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사업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확률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 나의 행동량을 체크하세요.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의 양이 충분하다? 그러면 질은 올라가게 마련이고 확률도 무조건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저의 확률 훨씬 높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10%였다는 거예요, 저도. 근데 개의치 않았어요. 연연치 않았어요,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냐면은 저는 이런 거를 알았거든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여기서 평범한 95%와 성공한 5%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그냥 나 혼자 믿고 있는 나의 믿음과 신념과 목표예요. 나의 믿음과 신념과 목표는 나밖에 안 보이죠.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나의 눈에도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목표를 생생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밀고 나가는 사람과 다 만들어져야지. 모든 상황과 모든 뭐 파트너와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져서 남의 손에 이뤄지는 성공이라는 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은 남의 손으로 나한테 성공을 가져다 주기를 저는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믿을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저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성공을 끝까지 해 나간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게. 다 왔는데 다이아몬드 광산을 지금 다 왔는데 1mm 남기고 돌아가서 나중에 알게 된다면 이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10년 뒤의 피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로. 여러분이 막 하다가 이거, 아, 진짜 어렵다. 리크루팅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안 하고 때려치셨는데, 나와 같이 시작한 사람 10년 뒤에 다 막, 최소 PT, SP, GP, 다 돼 있어요. 월 2천, 3천 버는 사람 다 돼 있어. 그럼 어떻겠어요? 잘 한번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100명의 소비자와 10명의 사업자를 바꾸지 않고, 10명의 사업자를 단 한 명의 리더와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은 어차피 한 명의 리더가 10,000명을 만드는 일이에요. 나로부터 10,000명이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만 된다면.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소비자 한 명이 안 먹는다 하는 거에 별로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회를 못 알아챈 거지. 왜 내가 그거 가지고 기분이 업다운이 막 하늘에서 바닥까지 막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어차피 타이밍이 되면 그리고 또 돌아와요. 나만 잘하고 있으면 내가 갈 때 같아서 안 오는 거지. 너무 오늘 잔소리가 심하네요. 근데 이게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가 진짜로 리더가 되면 모든 일은 사실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 처음부터 리더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리더는 PT 리더, SP 리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저 자신한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지만 제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을 믿어요. 이 파트너 사장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태도와 행동과 이런 거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SM이야. MM이야. 파트너 한 명밖에 없어. 하지만 이 사람의 성실도나 행동력이나 이런 어떤 신념이 누구 못지않게 대단하다라고 하면 저에겐 그 사람은 최고의 리더예요. 저의 파트너들을 보더라도 항상 그 사람을 믿어주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마음을 먹으시고 결단을 하시고 세상에 증명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가슴